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어제, 그러니까 2025년 8월 31일자로 미국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AI 관련 주요 뉴스들입니다. 여러 기사 또 보고서들을 쫙 모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빠르게 변하는 AI 세계의 핵심 동향, 그리고 그 의미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통찰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특히 AI 기술 흐름이나 투자 기회에 관심 많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들, 이걸 명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AI,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명쾌하게 또 흥미롭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들은요, 이 AI 분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또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세 가지 축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첫째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 그리고 둘째는 이 거대 기술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전략,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 경쟁,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시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먼저 이 거시경제 환경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로이터 통신이 8월 31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혹시라도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달러 가치가 좀 불안정하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좀 안전한 데로 가자 이런 위험회피 심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술주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자야겠습니다. 오늘 다룰 AI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요. 뭐랄까 마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아직 신호등이나 차선이 좀 제대로 안 깔린 최첨단 고속도로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 상당히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플랫폼 운영, 또 규제 마련, 콘텐츠 관리, 이 여러 차선에서 동시에 중요한 이슈들이 빵빵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좀 눈여겨볼 점은요, 기술 자체의 성능 경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미성년자 보호라든지 혐오 표현 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가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요, AI 산업의 경쟁 구도가 단순한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사용자나 사회로부터 저 기술은 믿을 만하다, 안전하다, 이런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신뢰와 안전,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술을 실제로 돌리려면 기반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나 전력 공급 같은 거요. 이런 인프라 문제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커질수록 이걸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 또 열시키는 냉각 시스템,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진다. 이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AI 성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면서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이 흐름들을 더 자세히 파고들어보죠. 네, 첫 번째 소식은 규제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8월 31일에 보도한 건데요. 미국 일리노이주가 정신건강 상담 분야에서 AI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 챗봇이 혹시라도 좀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 때문에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이게 비전문가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요. 정신건강 상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란 게 엄청 복잡 묘화하고 또 대화에 숨겨진 맥락까지 읽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 문제까지 얽혀 있단 말이죠. 아주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현재 기술로는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거죠. 자칫 작은 오해나 실수가 환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아무리 편리한 자동문이라도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문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열고 닫고 관리하잖아요. 약간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일리노이주의 이번 결정 있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의료나 상담처럼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분야들이요. 여기서는 AI를 보조도구로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이 주체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AI를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인간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 이걸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가 SaaS라고 부르죠. 이런 SaaS 기업들은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꼼히 감독하고 모든 상호작용 기록, 로그라고 하죠. 이걸 다 남기고 또 문제 생기면 바로 책임 있는 관리자나 전문가한테 보고하는 기능, 이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SaaS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구독 기반으로 제공되는 걸 말하고요. 규제가 강해지면서 기업들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거대 플랫폼 기업 메타 관련 소식입니다. IT 전문 매체죠. 더버지가 8월 31일에 보도했는데요. 메타가 자사 AI 챗봇 운영 규칙을 임시로 강화했다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 사용자하고 대화할 때 금지되는 주제 범위를 더 넓혔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최근에 메타 AI 챗봇이 미성년자랑 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막 만들어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이것도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AI 챗봇은 마치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 직원한테 명확한 행동 지침이나 규칙이 제대로 없다면 밤사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쳐서 회사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메타로서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메타 같은 이런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한테는요, 명확한 내부 정책을 세우고 또 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원래 의도대로 잘 돌아가는지 계속 감시하고 개선하는 과정, 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안전망을 얼마나 빠르고 튼튼하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인이나 특정 캐릭터를 흉내내는 그런 AI 챗봇 있잖아요. 이걸 광고나 상품 판매, 커머스에 활용하려는 다른 기업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메타 사례는 이런 기업들한테도 브랜드 평판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안전규칙 업데이트, 충분히 테스트하고 시스템 운영 기록, 로그 점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기본적인 운영 방식, 루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로그는 모든 활동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남기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ABC 뉴스가 8월 30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부 연구자들이 현재 사용되는 AI 챗봇 모델들이 혐오 발언 생성에 좀 취약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건데요. 몇몇 우리가 잘 아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 LLM들이 비교적 간단한 유도 질문에도 인종차별이나 여성 혐오 같은 아주 심각하게 유해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막 뱉어내는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하고요. 아까 AI를 고성능 복사기에 비유했던 게 여기서도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원본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일부러 나쁜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있는 결과물이 아주 빠르고 또 넓게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AI 모델 개발 단계에서부터 훨씬 강력한 데이터 정제 과정, 그리고 안전장치, 이걸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드레일 시스템 구축이 산업 전반에 걸쳐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AI가 특정 규칙이나 윤리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단순히 유해 키워드 몇 개 차단한다,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문맥까지 파악해서 위험성을 판단하는 좀 더 정교한 필터링 기술, 여기에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검토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LLM 시장이 2030년까지 현재보다 5배 이상,
그러니까 530% 넘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전에 이 초기 단계에서 안전 표준이나 윤리적인 설계 원칙을 제대로 딱 정립하는 게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안전과 신뢰 구축이 정말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AI 혁명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기반, 바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춘지가 8월 31일자 기사에서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을 만한 적절한 땅, 부지를 찾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대요.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환경 문제 때문에 가동을 멈췄던 노후 화력 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라고 하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초대형 첨단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공장을 계속 짓고 생산량을 늘리려면 당연히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기계에서 열이 막 나니까 그걸 식힐 냉각 시스템도 더 커져야 하고 원자재나 완제품 실어나를 도로망, 즉 네트워크도 더 넓혀야 하고 다 같은 이치겠죠.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붐은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 산업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옮기는 송배전 산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그 어마어마한 열을 식히는 냉각 솔루션 산업까지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큰 숙제를 안겨주죠. 첫째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우리가 ESG 경영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 측면에서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환경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화석연료에 더 의존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향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둘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오르고 땅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막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전력 효율이 아주 높은 장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하죠. 이걸 맺는 것, 그리고 물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인 혁신적인 냉각 기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PPA는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의 약자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특정 가격으로 장기간 전력 거래를 약속하는 계약이고요. 이제 인프라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를 위한 필수 비용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 정말 다각적으로 살펴볼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회들을 좀 포착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죠. 메타. 티커는 META인데요. 이 메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규칙 강화, 이런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규제 지키느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요. 이게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AI 기반 광고를 보거나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등 AI를 활용한 상거래 활동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메타가 외부 개발자나 크리에이터들이랑 손잡고 다양한 AI 에이전트, 챗봇 같은 거요.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하려면 안전하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또 활동 기록 관리 시스템, 문제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개발자용 인터페이스, API 형태로 잘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소프트웨어 간의 소통을 돕는 규칙과 도구 모음이고요. 따라서 메타처럼 규제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고 이런 안전장치들을 빠르게 시스템으로 만들고 제품화하는 능력, 이런 역량이 앞으로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 분석 시점 기준으로 지난 미국 정규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신뢰를 쌓고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만드는 투자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그럼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국내 관련 기업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한국 증시는 오전 9시에 개장했으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참고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입니다.
앞서 얘기 나눴듯이 미국의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력 효율이 높은 변압기나 차단기, 배전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종목 코드 267260이고요. LS 일렉트릭, 010120, 그리고 효성중공업, 298040 이런 기업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들이 이미 북미 같은 해외 시장에서 쌓아온 수주 실적이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국면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AI 반도체 및 관련 부품 분야입니다. 메타 사례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보호나 프라이버시 이슈에 더 민감해질수록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안 보내고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이 기술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AI 추론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꼭 필요한 고대역풍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는 여러 반도체 칩을 하나로 묶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 그리고 전력 소모를 줄인 저전력 메모리 기술, 이런 걸 보유한 삼성전자 005930나 SK하이닉스 000660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첨단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042700 같은 소부장 기업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플랫폼, 콘텐츠 및 보안 관련 기업입니다. 메타의 사례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AI를 활용해서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걸러내고 관리하는 기술, 이걸 콘텐츠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실제처럼 조작된 영상인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 이런 걸 더 고도화해서 차별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기반 콘텐츠 안전이나 보안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알체라 같은 기업들도 관련 기술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미국에서는 AI의 안전성 그리고 규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건 플랫폼 기업들의 운영 방식 변화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같은 기술 트렌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군요. 동시에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이나 냉각 같은 인프라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인프라 기업, 반도체 기업, 그리고 안전기술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의 최신 AI 동향을 쭉 살펴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AI 기술의 그 눈부신 발전 속도, 이것만큼이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책임, 또 규제 논의,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인프라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안전, 그리고 신뢰, 이 두 단어가 앞으로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 방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AI 기술이 소모하는 그 막대한 에너지 문제. 이건 이 기술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기술 발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AI 분야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추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일상과 사회 시스템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그 효율성과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사이의 안전성,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기술의 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그리고 기업 또 정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